저는 야간 경비원이에요. 근무 중에 한 여자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나 무서워요. 우리 집 문 밖에 와서 봐줄 수 있어요? 이 아파트는 입주율이 낮아요. 별로 안전하지 않아요. 아야, 걱정하지 마요. 천천히 말해봐요. 내가 현관문 구멍으로 아빠가 문 밖에 있는 걸 봤어요. 헛걱정이었어요. 아이야, 왜 아빠를 문 밖에 가둔 거예요? 내가 의문을 물어봤어요. 그가 떨면서 대답했어요. 그런데 집에는 벌써 아빠가 한 명 있어요. 나는 잠시 멍했어요. 농담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내가 안 믿는 걸 보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냥 울면서 가서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가 집에 있는 아빠가 취해서 잠들었다고 말했어요. 그는 맞을까 봐 두려웠어요. 감히 깨우지 못했어요. 나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급히 전기봉과 강광 손전등을 집었어요. 그 여자아이 집 앞으로 달려갔어요. 문 밖에 과연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 남자는 초조하게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나를 보더니 먼저 멈칫했어요. 그 다음에 일부러 편한 척했어요. 딸이 투정을 부렸다.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나는 그를 한번 훑어봤다. 금세 이상함을 알아챘다. 그 집은 지문 잠금 장치였다. 문을 두드려야 했다. 남자가 내 의아함을 눈치챘다. 어쩔 수 없이 씁쓸하게 웃었다. 내 딸이 문을 안에서 잠갔다. 보안 누나, 오셨어요? 문 안에 여자아이가 소란을 들었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자가 여자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감정이 바로 격해졌다. 첸첸, 어떻게 된 거야? 문을 잠그고 경비원까지 불러서 뭐 하려고? 매일 남자의 꾸지람을 들었다. 곧바로 말을 멈췄다. 진정하세요. 아이를 놀라게 하지 마세요. 남자는 다소 짜증난 듯 한쪽으로 물러났다. 꼬마야, 내 아빠겠니? 남자가 내 질문을 듣고 바로 멍해졌다. 아빠는 침실에서 코를 골지 않아요. 작은 여자아이가 조용히 대답했다. 남자가 완전히 멍해졌다. 무슨 뜻이야? 집엔 또 다른 내가 있어. 그는 앞으로 나아가 문을 두드리려 했다. 나는 급히 그를 제지했다. 너 먼저 흥분하지 마. 아이가 이를 분명히 말하게 해. 남자는 침을 삼켰다. 낮은 목소리로 문 안을 향해 말했다. 첸첸아, 너 장난치지 마. 회사 오늘 밤 야근이야. 내가 너한테 메시지 보내지 않았어? 내가 어떻게 일찍 집에 갈 수 있겠어? 문 안에 첸첸은 말이 없었다. 남자는 그것을 보고 급히 휴대폰을 꺼내며 고양이 눈을 비웃었다. 맞다. 나는 너에게 배달 음식도 시켰어. 햄버거와 감자튀김 맞지? 그런데 남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소녀가 끊으며 아니라고 말했다. 햄버거와 감자튀김은 아빠가 가져온 거야. 아빠가 아래층에서 배달 아저씨를 만났다고 했어. 그래서 가져왔어. 남자는 즉시 멍해졌다. 나를 보며 조금 급해했다. 말도 안 돼. 나는 밤새 회사에서 야근했어. 어떻게 집에 가서 배달 음식을 받을 수 있겠어? 남자는 급해져서 목까지 빨개졌다. 어떻게 봐도 가짜 같지 않았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문 안에 첸첸에게 물었다. 꼬마야, 너 아빠가 몇 시에 집에 돌아왔는지 기억하니? 문 안에 첸첸은 잠시 침묵했다. 7시는 내가 아주 선명하게 기억해. 그때 나는 숙제를 막 끝내고 애니메이션을 보려고 하고 있었어. 아빠가 술에 취해서 들어오셨어. TV 보지 말라고 하셨어. 무섭게 끄라고 하셨어. 헛소리. 배달 음식은 내가 6시에 주문했어. 햄버거 가게는 단지 밖에 있어. 어떻게 7시에 도착할 수 있겠어? 남자가 즉시 반박했어. 말을 마치고 남자가 배달 주문 기록을 여러 내게 보여줬어. 주문 시간은 확실히 오후 6시였어. 휴대폰의 주문부터 배달까지 고작 20분밖에 안 걸렸다고 나와 있어. 그럼 7시에 나타난 아빠는 어떻게 배달 음식을 받은 거지?
이렇게 시간이 맞지 않아. 남자가 급하게 문을 두드리며 말했어. 겸겸아, 빨리 문 열어. 방 안에 있는 그 사람은 분명 나쁜 사람이야. 겸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내가 이를 그르칠까 봐 조심했어. 급하게 그에게 내 아빠 아직 자고 있냐고 물었어. 청청이 더듬거리며 아빠가 방에 계신다고 대답했어. 듣기에는 아직 자고 있는 것 같았어. 이 말이 좀 이상했어. 내가 오기 전에 내 앞에 있는 남자는 지금처럼 침착하지 않았을 거야. 방 안에 있는 사람, 어떻게 아무 소리도 안 들릴 수가 있지? 어쩌면 그 사람이 계속 자는 척하고 있었는지도 몰라. 몰래 모든 소리를 들었어. 만약 그렇다면 첸첸의 상황을 생각하니 나는 소름이 끼쳤다. 첸첸, 언니를 믿니? 언니를 믿는다면 자물쇠를 열어. 언니가 있으니까 위험하지 않게 해줄게. 하지만 첸첸은 대답이 없었다. 나도 문을 열지 않았다. 첸첸은 아무 반응도 없었다. 나는 남자에게 돌아서서 낮은 목소리로 신고부터 하자고 말했다. 첸첸이 위험할지도 몰라. 남자가 내가 신고한다는 말을 듣자 눈빛이 거부감을 띠었다. 안 돼. 만약 안에 있는 사람을 자극하면. 첸첸은 어떻게 할 거야? 그는 잠시 침묵했다. 아니면 내가 먼저 배달원한테 연락해서 물어볼게. 남자가 말을 마치고 배달기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남자는 스피커폰을 켰다. 전화는 곧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물어볼 게 있는데요. 제 배달 음식을 누가 가져갔나요? 이 주문은 제가 기억이 꽤 나네요. 그때 제가 배달 음식을 들고 갔거든요. 방금 동문에 들어갔는데 한 여자를 만났어요. 303호에 배달하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잠깐만요, 여자. 네, 한 여자예요. 303호라고 물어본 게 확실해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진진집이 맞아요. 남자가 이 말을 듣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런데 첸첸이 말하길 배달원은 남자의 중얼거림을 듣지 못한 듯 혼자 계속 말했어요. 그의 말소리가 아주 가늘고 날카로웠어요. 배달 음식을 가지고 지하실로 갔어요. 그때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위층에 사는 거 아니야? 왜 지하실로 가는 거지? 여기까지 듣고 내 머리가 쾅 하고 터지는 듯 했어요. 설마 이 여자가 물리의 아빠로 위장한 거야? 하지만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뭘까? 사기꾼의 새로운 수법인 걸까? 그런데 생각해보니 아니었어요. 외모는 남성으로 꾸밀 수 있어도 목소리는 어떻게 위장하지? 배달원은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전화를 끊었어요. 이때 곁에 있던 남자는 분명히 겁에 질려 있었어요. 계속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방 안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첸첸아, 들었니? 집이 매우 위험해. 빨리 문 열어. 문 안에서는 여전히 아무 응답이 없었다. 내 마음이 철렁했다. 첸첸이 위험에 빠진 건 아니겠지? 남자가 문 여는 소리가 점점 거칠어졌다. 하지만 첸첸은 여전히 아무 응답이 없었다. 이렇게 계속되면 첸첸이 더 위험해진다. 아니면 먼저 신고하는 게 낫겠다. 신고 얘기만 나오면 그는 또 망설였다. 하지만 난 경비원일 뿐인데 능력이 한계가 있어. 상황이 심각해지는 걸 방치할 수 없어. 그가 신고하지 않으면 내가 신고한다. 그와 동시에 나도 여기서 신고하면 범인이 들을까 봐 두려웠다. 그래서 나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상황을 설명했다. 그런데 나를 놀라게 한 것은 소방차 같은 차량이 왔다는 것이다. 노란색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다. 팀장이 나에게 말했다. 그들은 도시특별행동부 소속이다. 나는 이 부서를 들어본 적이 없다. 팀장이 내가 믿지 않는 것을 보고 사건국에서 이 일을 우리에게 이관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고 나에게 신분증을 내보였다. 그럴듯해 보였다. 몇 가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팀장은 엄숙한 표정이었다. 비밀이라 더 말하기 어려웠다. 그때 나는 상황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심각하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들은 나와 함께 위층으로 올라갔다. 남자는 여전히 미친 듯이 첸첸에게 문을 열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이상한 것은
그가 이렇게 오래 두드렸는데도 이웃 중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상황을 보자면 나는 그들이 아무 응답이 없자 곧바로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문 안으로 들어가서 첸첸이 현관에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눈에는 두려움과 눈물이 가득했다. 침실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다. 너는 왜 문을 열지 않은 거야? 왜 아빠한테 문을 열어주지 않은 거야? 벙어리야? 남자는 약간 화가 났다. 계속 첸첸을 탓했다. 남자가 계속 반복하자 나도 생각하기 시작했다. 첸첸은 왜 계속 아빠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까? 인간에게는 이익을 취하고 해를 피하는 본능이 있다. 방금 전 분명히 집안이 더 위험해 보였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바로 문을 열었을 것이다. 아직 깊이 생각할 틈도 없이 총성 한 방이 들리고 나서 침실문이 누군가에 의해 힘껏 열렸다. 노란색 방호복을 입은 두 사람이 안으로 뛰어들었다. 나는 매우 신기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두어 번 더 쳐다봤다. 그 둘의 번호가 각각 002와 003인 것을 알아챘다. 002와 003이 방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는 두 번의 둔탁한 비명소리를 들었다. 이어서 침실 안에 있던 사람이 안으로 지원을 오라고 필사적으로 외쳤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방금 들어간 두 사람이 장비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다니. 이렇게 생각하자 나는 더 궁금해졌다. 참지 못하고 침실에 가까이 다가갔다. 침실에 있는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신인지 보고 싶었다. 그런데 그때 한 손이 내 어깨를 잡았다. 보지 말고 먼저 내려가. 그리고 나와 첸첸 여성은 이미 팀장에 의해 쫓겨났다. 문을 나설 때 나는 두 번의 맑은 총성을 들었다. 내 귀가 순간 윙윙 울렸다. 차는 우리를 태우고 성 밖으로 질주했다. 동행한 몇 사람은 여전히 초조하게 지원을 요청하고 있었다. 차에서 내린 후 우리는 순백색의 큰 건물로 안내되었다. 이런 건물은 예전에 본 적이 없어. 인솔자가 우리를 데리고 문 안으로 들어갔다. 문 위의 표시가 이상했다. 나는 본 적이 없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몸수색을 받은 후 나는 혼자 방으로 끌려갔다. 안에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방호 마스크를 쓴 두 사람. 그들은 내내 엄숙한 어조였다.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하게 했다. 무기력한 사람. 뽀뽀 말고는 다른 소리는 안 들린 게 확실하다. 이 질문은 여러 번 물었다. 나는 계속 반복했다. 그래,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잠시 침묵했다. 됐어, 너 돌아가도 돼. 나는 가기 전에 참지 못하고 돌아서서 그들에게 물었다. 침실에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정말 다른 첸첸의 아빠인가요? 먼저 돌아가. 때가 되면 알려줄게. 문을 나와서 심첸첸과 그 여성의 방을 바라봤다. 그들의 방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다. 아파트 단지로 돌아와 밤이 이미 깊었다. 관리소장의 추궁을 겨우 마치고 강한 손전등을 들고 계속 동네를 순찰했다. 오늘 밤 일어난 일, 나를 좀 불안하게 만들었다. 문제가 하나둘씩 내 머릿속에 떠올랐다. 천천히 집 아래를 지날 때 나는 이유 없이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때 무전기에서 매니저의 목소리가 울렸다. 입주민이 신고했다. 지하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너 내려가봐. 나는 강한 손전등을 들고 비쳤다. 새까만 지하실 입구. 마음은 거부감으로 가득했다. 이때 나는 배달원이 한 마리 떠올랐다. 어떤 여자가 배달을 받았다. 지하실로 걸어갔다. 생각해보니 그 여자에게서 온 것일까? 내 생각에 나는 깜짝 놀랐다. 그런데 매니저가 또 재촉하기 시작했다. 이 일자리를 잃을 수는 없다. 어쩔 수 없이 지하실로 걸어갔다. 음성 제어등은 이미 고장났다. 지하실은 또 햇빛도 없었다. 갑자기 삐걱 소리가 났다. 어떤 쇠문이 갑자기 스스로 열렸다. 누구 거기 있나? 나는 급히 손전등을 그쪽으로 비췄다. 고요하고 소리 없었다. 나는 쇠문에 가까이 갔다. 쇠문에는 303호, 천천히 집의 호실 번호가 적혀 있었다. 여기가 첸첸이네 지하실이다. 어쩌다 이렇게 우연이야?
나는 두려움을 느낄 겨를도 없이 억지로 용기를 내어 철문을 열었다. 바로 철문이 열리는 순간 어떤 검은 그림자가 쓱 나를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대로 뒤로 넘어졌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사람 그림자는 사라져 있었다. 철문 안에는 텅 빈 벽면만 남아 있었다. 그리고 낡은 재봉틀 한 대. 방금은 환각이었던 걸까? 나는 다시 손전등을 새하얀 벽면으로 비췄다.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 나는 철문을 닫았다. 밖으로 나왔다. 손전등 불빛이 주변을 훑었다. 나는 아련하게 긴 머리 여자가 벽을 향해 있는 것을 보았다. 나를 등지고 서 있었다. 거기 누구야? 나는 한 번 소리쳤다. 갑자기 무언가가 휙 돌아섰다. 새하얀 얼굴이 곧바로 나를 향했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하마터면 엉덩방아를 찧을 뻔했다. 나는 깜짝 놀랐다. 그것은 내가 그것을 발견한 것을 알고 눈 깜짝할 사이에 2층 입구까지 달려갔다. 도망가지 마, 서. 나는 급히 쫓아갔다. 나는 도대체 뭔지 한번 보겠다. 또 신기한 척하네. 그런데 나는 아파트 단거리 달리기 우승자였는데 어떻게 해도 그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 샤오치, 어디 갔어? 왜 지하실에서 너를 못 봤지? 그때 무전기에서 동료 라오류의 목소리가 들렸다. 짜증난 듯한 호출. 내가 잠시 정신을 놓는 사이 긴 머리 여자가 사라졌다. 나는 텅 빈 지하 2층을 바라보았다. 조금 낙심했다. 다시 생각해보니 월급 2,000원에 목숨 걸 이유가 뭐냐. 라오류가 계속 나를 부르고 있었다. 나는 급히 대답하고 돌아서 뛰었다. 그런데 막 지나가려는 순간 긴 머리 여자가 서 있던 곳, 내 시야에 그 벽이 스쳤다. 바로 이 점, 내가 서 있었다. 보니 그 회백색 벽면에는 빽빽하게 손바닥 자국이 가득했다. 라오리와 함께 아래로 돌아갔을 때 나는 첸첸 집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설마 그들이 계속 돌아오지 않은 건가? 결국 나는 혼자 올라가 보기로 했다. 이 아파트에는 출입 통제가 없다. 누구나 드나들 수 있다. 자주문에 전단지를 끼워 넣는다. 나는 첸첸이네 집문 앞에 갔다. 문틈에 끼어있는 2장을 보았다. 그런 밤에만 나눠주는 작은 카드였다. 분명히 그들은 끌려간 후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런데 왜 그런 거지? 나는 그 2 사람이 나에게 물었던 질문이 떠올랐다. 그들은 계속 물어보고 있었다. 문 밖 첸첸댐과 관련된 일이었다. 설마 그 남자가 정말 문제가 있는 건가? 내가 의아해하고 있을 때 무전기에서 라오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샤오치야, 얼른 돌아와. 입주자의 아이가 사라졌다고 했다. 라오리의 목소리가 약간 이상했다. 나는 정신을 차렸다. 급히 바오안시로 향했다. 나는 바오안시로 돌아왔다. 라오리는 CCTV를 확인하느라 바쁘고 있었다. 나는 라오리 옆에 서 있는 여자를 살펴보았다. 사부님, 제 딸을 보셨나요? 이 여자는 좀 이상하다. 어디 아이가 사라졌는데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나? 제 딸 이름은 치엔치엔입니다. 나는 그 이름을 듣고 마음이 철렁했다. 어째서 또 치엔치엔이야? 나는 의심스럽게 눈앞의 여자를 바라보았다. 여자는 가방에서 A4 용지를 꺼냈다. 종이 위에 사진이 있었다. 그럼 이게 내 딸이야. 나는 긴장하며 사진을 봤다.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2명의 첸첸은 같은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숨을 돌리지도 못했는데 또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이 사진 속 여자아이의 머리카락이 유난히 길었다. 얼굴이 선명하지 않다. 또 지저분한 노출 지점들이 있었다. 나는 사진을 가리키며 막 입을 열려고 했다. 만약 이것이 무릎을 치는 것이라면 주인을 찾았다. 동으로 들어갔다. 보아하니 집에 간 것 같았다. 여자가 모니터를 한번 쳐다봤다. 미소를 지었다. 갑자기 뜻밖의 말을 했다. 아, 경비원도 괜찮네. 내가 막 추궁하려고 했는데 그는 돌아서서 자리를 떴다. 노유가 미친놈이라고 한마디 욕했다. 탁자 위에 종이를 집어들고 화장실로 달려갔다. 나는 경비실에 앉아 모니터를 응시했다. 순간 좀 심심했다.
손쉽게 핸드폰을 열어 쇼폼 영상을 둘러봤다. 그때 나는 아주 이상한 영상을 하나 발견했다. 화면이 선명하지 않았다. 인근 아파트 단지로 표시되어 있었다. 영상의 제목은 단 2글자 위인이었다. 영상의 작성자 바로 그 도시 특별행동부야. 영상에 사람이 한 명 있어. 자기 맞은편 창문 안에 있는 이웃을 찍고 있어. 그 이웃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변형됐어. 매우 섬뜩해. 이때 영상 속 사람이 자기 오른쪽 얼굴을 찢었어. 잠시 후에 다시 기괴하게 붙였어. 이어서 화면에 폭발점과 흰선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나는 화면 속 흰선과 노출점을 보면서 아까 그 여자가 나에게 보여준 사진이 생각났어. 아, 이게 뭐야? 계속 관련 검색을 해보려고 했어. 그런데 이때 영상이 갑자기 이상하게 끊기기 시작했어. 강한 불쾌감이 내 위가 신물을 올리게 했어. 그런데 핸드폰 화면이 까맣게 됐어. 아무리 해도 조작이 안 됐어. 아, 이게 무슨 망한 핸드폰이야. 강제로 전원을 껐어. 다시 켜니 그 영상이 사라졌어. 기록에는 영상이 하나도 빠지지 않았는데 유독 방금 그 영상만 그렇게 사라져버렸어. 신고당해서 내려간 건 아니겠지. 나는 침을 삼켰다. 큰일 났다고 느꼈다. 직감이 은연중에 말해줬어. 이 영상과 아까 그 여자는 오늘 밤 여러 괴이한 일들과 큰 연관이 있다고. 뭐 하고 있어? 노유가 갑자기 내 뒤에서 나타났다. 나는 깜짝 놀랐다. 식은땀이 났다. 나는 그냥 물었다.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어? 노유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다. 일이 이렇게 빨리 끝났어. 이상해. 노유는 일을 게을리하는 달인인데 평소에는 반 시간은 지체하고 안 오는데 오늘은 왜 이러지? 됐다. 이걸로 고민하지 말자. 먼저 아까 그 여자에 대해 물어보려고 했다. 그런데 말을 꺼내기도 전에 휴대폰이 울렸다. 번호가 좀 낯익었다. 급히 받았다. 익숙한 목소리가 바로 귀에 울렸다. 언니, 지금 우리 집 앞으로 올 수 있어? 줄 게 있어. 나는 좀 놀랐다. 치엔치엔, 너랑 내 아빠는 언제 돌아왔어? 왜 너희가 단지에 들어오는 걸 못 봤지? 치엔치엔이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시계를 한번 봤다. 지금은 밤 10시였다. 그래서 걱정되어 물었다. 혼자야? 치엔치엔이 응 하고 대답해. 오늘 연니한테 말하는데 너무 무서워. 빨리 와줄래? 그의 말끝이 울먹거렸다. 나는 급히 알겠다고 말했다. 잠깐만 기다려. 곧 간다. 노유씨가 현관 앞 그림자 속에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보이지 않았다. 노유씨, 막지 마요. 비켜줘요. 급히 나가야 해요. 말을 마치고 손전등을 들고 나가려 했다. 샤오치, 나랑 같이 가자. 치엔치엔이 방금 울자 내 마음도 급해졌다. 아무렇게나 대답했다. 노유씨가 나를 따라 문을 나섰다. 길을 걷다가 나는 서서히 진정되었다. 방금 전화는 어떻게 생각해도 좀 이상했다. 치엔치엔 집 문틈에 끼인 전단지로 보아 그 집은 하루 종일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돌아오자마자 치엔치엔이 갑자기 자기 집 아래에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자 내 발걸음도 느려졌다. 그때 노유씨가 내 뒤에서 물었다. 왜 안 가? 2걸음만 더 가면 돼. 나는 갑자기 돌아서서 노유씨를 노려봤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말한 적 없는 것 같은데. 노유씨가 나를 흘낏 쳐다봤다. 그저께 끌려간 그 작은 소녀의 집이잖아. 내 폰에 녹음된 거 몰랐어? 그렇구나. 좋아, 얼른 가자. 내가 지는 셈치고 대답하게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재촉해 천천히 집 아래에 도착했다. 나는 사방을 둘러보았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 청청이 집은 여전히 어두웠다. 전등이 고장났는데
혹시 나쁜 사람을 만난 건 아니겠지. 더 이상 생각하기가 두려웠다. 급히 핸드폰을 꺼내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께서 전화하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없는 번호라니? 말도 안 돼. 없는 번호가 어떻게 나한테 전화를 했지? 믿을 수 없어서 다시 전화를 걸었다. 여전히 없는 번호였다. 급히 통화 기록을 뒤졌다. 그러다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다. 그저께 밤 첸첸이 나에게 전화한 번호 순서가 방금 그 없는 번호와 완전히 반대였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 아이는 여기서 기다린다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이걸 어떻게 말해? 설마 내가 귀신을 만난 거야? 내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어떻게 노유한테 이 일을 설명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였다. 노유가 갑자기 내 어깨를 툭 쳤다. 신비롭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샤오치야, 저 지하실 계단 입구를 봐. 방금 거기 사람이 있는 걸 본 것 같은데. 뭐? 나는 그의 손전등 방향으로 쳐다봤다. 과연 작은 사람 그림자가 스치듯 지나갔다. 방금 그게 혹시 내게 전화했던 그 아이야? 우리 가서 확인해 볼래? 노유의 말에 내 머리카락이 쭉 펴섰다. 치엔치엔이 어떻게 거기에 나타났지? 이거 정말 이상한 일이야. 원인 모를 분노가 내 마음에서 솟아올랐다. 나는 무언가에 노란한 기분이었다. 그게 무엇이든 오늘은 그와 끝까지 맞서보겠다. 지하로 가보자. 가자. 가서 나를 놀리는 게 뭔지 두고 보자. 도대체 무엇인지. 내가 앞장섰다. 바로 지하실로 걸어갔다. 가자. 그런데 노유는 지하 1층 계단 입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못마땅하게 물었다. 왜 그래, 노유? 무서워? 그는 잠시 침묵했다. 부자연스러운 어조로 내게 말했다. 내가 여기서 기다릴게. 그리고 안 내려갈게. 나는 그를 흘낏 보았다. 속으로 겁쟁이라고 욕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계단을 내려갔다. 막 계단을 내려와 모퉁이를 돌자 내 무전기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렸다. 샤오치, 너 어디 갔었어? 방금 똥 싸는 사이에 경비실에 왜 아무도 없어? 나는 갑자기 뒤돌아봤다. 라오류의 모습이 계단 입구에 똑바로 서 있었다. 나는 라오류를 빤히 바라봤다. 화가 나서 말했다. 너랑 놀 시간 없어. 얼른 내려와. 계단 입구에 라오류. 내 말을 듣지 못한 듯했다. 무전기 속 라오류는 좀 멍해졌다. 나에게 물었다. 뭐라고 고함치는 거야? 그리고 무전기 속 라오류가 짜증 섞인 불평을 했다. 나갈 때 왜 말 안 했어? 아니, 내 손전등은 어디 갔지? 내가 강광 손전등 2개를 왜 가져간 거야? 레이저 눈이라도 달려고? 나는 상황이 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계단 입구의 라오류는 전혀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 무전기 속 목소리는 어디서 온 거지? 설마 무전기 속 라오류와 계단 입구의 라오류가 다른 사람인 건가? 이렇게 생각하자 온몸이 오싹해졌다. 털이 곤두섰다. 나는 급히 몸을 돌려 계단 입구로 달려갔다. 라오류가 아직 거기 서 있어. 강한 빛 손전등의 불빛이 내 동작에 따라 실수로 그의 얼굴을 스쳤다. 나는 그의 목이 갑자기 떨리는 것을 보았다. 곧이어 그의 얼굴 전체의 오관이 함께 일그러졌다. 나는 놀라서 크게 소리 질렀다. 라오리우 옆을 힘껏 달려 지나갔다. 그러나 나를 절망하게 한 것은 곧 라오리우검이 발생했다. 나에게 간파당했다. 지지 않고 쫓아왔다. 그의 속도는 놀랍도록 빨랐다. 밤의 긴 머리 여자와 같았다. 나는 숨이 차서 헐떡였다. 그리고 무전기를 향해 반대편의 진짜 라오리우에게 소리쳤다. 라오리우야, 빨리 도망쳐. 위험하니 대답해. 나에게 응답한 것은 더 이상 라오리우가 아니었다. 내 무전기에서 귀신 같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뒤돌아보니 라오리우가 언제 무전기를 집었는지 모르겠다.
나와 말하고 있었다. 기괴한 웃음이 끝난 후 무전기에서 그가 첸첸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소리가 들렸다. 언니, 빼안왔어? 왜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언니, 너 구분할 수 있니? 히히 이어서 귀에 거슬리는 전리움이 들렸다. 나는 젖먹이 힘을 다해 경비실로 달려갔다. 이번에는 절대 질 수 없어. 나는 진짜 라우류를 데리고 탈출해야 한다. 바원시까지 달리는 것은 멀지 않았다. 곧 나는 전력 질주에서 들어갔다. 문을 닫고 잠갔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숨이 가쁘고 헐떡였다. 라우류가 멍하니 나를 바라봤다. 너 왜 그래? 뭐?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때 라우류가 갑자기 멈칫했다. 눈동자가 갑자기 커졌다. 그가 손을 뻗어 나를 가리켰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유리문 밖을 가리켰다. 놀라서 말도 못했다. 그의 표정을 보니 나는 가짜 라우류가 이미 따라잡았다는 걸 알았다. 나는 한숨을 돌렸다. 급히 라우류에게 말했다. 라우류, 우리는 끝났어. 이 세상에 정말 위인이 있구나. 너 자신을 본 거 아니야? 라우류가 살짝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침을 삼켰다. 목소리가 다소 변형되었다. 아니, 문 밖에. 이건 분명히 너야. 나는 잠시 멈칫했다. 급히 땅에서 일어났다. 창백한 불빛 아래 보니 똑같은 내가 있었다. 바완 씨의 큰 유리 앞에서 우리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다. 나와 똑같은 그 물건이 천천히 우리에게 걸어왔다. 그가 얼굴을 유리에 대고 기이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욕을 참지 못했다. 오늘 밤 여기서 죽는 건 아닌가 생각했다. 라우리우도 분명 겁에 질렸다. 채처럼 떨고 있었다. 나는 간신히 감정을 억제했다. 라우리우에게 겁내지 말라고 말했다. 문을 잠갔어. 그는 들어올 수 없어. 그럼 지금 어떻게 하지? 휴대폰으로 그 뭐라고 하는 부서에 신고해. 그제야 나는 그 뭐라고 하는 특별행동부를 생각해냈다. 그 특별행동부는 전혀 내게 전화를 주지 않았다. 이때 문 밖에 그 미인이 내가 신고하려는 것을 들은 듯했다. 그가 갑자기 사라졌다. 이 녀석은 너무 교활하다. 그를 어둠 속에 둘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즉시 경계했다. 일어나서 장내로 걸어갔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단지 안의 모든 불빛이 일제히 꺼졌다. 라우류가 이미 이게 무슨 상황이야? 나는 밖을 한번 보았다. 찡그리며 나쁘다 싶었다. 그 미인이 전기 스위치를 내렸다. 나는 급히 손전등을 켰다. 벽의 경보장치를 눌렀다. 그리고 찬장에서 뒤적거렸다. 2개의 렌치를 꺼냈다. 라우류가 나에게 말하면서 렌치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라우류에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라우류가 사라져버렸다. 불길한 예감이 퍼지기 시작했다. 나는 급히 손전등으로 사방을 비추었다. 보안실과 연결된 배전실의 옆문을 발견했다. 이미 활짝 열려 있었다. 설마 라우류가 잡혀간 것일까? 왜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가? 나는 급히 그 문 앞으로 달려갔다. 보안실과 배전실 사이에는 긴 복도가 있었다. 손전등으로는 끝이 보이지 않았다. 내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다. 만약 라우류가 이미 해를 입었다면 지금 내 처지는 매우 위험하다. 이때 배전실 안에서 갑자기 뚜벅뚜벅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나는 급히 도끼를 들어 올렸다. 만약 웨이런이라면 나는 그와 맞서 싸우리라.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진다. 키 크고 마른 사람의 그림자다. 눈을 감고 마음을 굳게 먹었다. 도끼를 들고 내리치려는 찰나에 노류의 목소리가 갑자기 들렸다. 내가 미쳤냐, 나야? 나는 급히 눈을 떴다. 눈앞에 분명히 노류가 서 있었다. 나는 도끼를 멈췄지만 내려놓지 않았다. 의아해하며 그에게 물었다. 뭐 하러 갔었어? 너를 한참 불렀는데 왜 대답 안 했어? 노류는 겁에 질려 있었다. 그는 헐떡이며 말했다. 생각났는데 배전실 문을 안 닫았어. 만약 위인이 그리로 들어오면 큰일 난다.
나는 문 닫으러 갔어. 말을 마치고 그는 내 얼굴을 바라보며 한마디 더 덧붙였다. 걱정 마. 그는 안 들어왔어.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의 말을 반신반의했다. 아까 그는 내 시야에서 사라졌었다. 원칙대로 말하면 나는 그를 경계해야 한다. 나 진영리는 잠시 후 그 위인이 교활하다고 말했다. 우리는 따로 행동해야 한다. 너는 보안실을 지켜봐. 나는 배전실을 볼게. 위험하면 서로 부르자. 그 무슨 부서 사람이 올 때까지 버티면 안전해. 말을 마치고 나는 배전실로 가려고 했다. 그때 노유가 갑자기 내 팔을 잡았다. 사소비가 웃으며 내게 말했다. 너 나를 의심해? 내 팔이 아프게 잡혔다. 이상함을 느꼈다. 노유는 평소에 허약했다. 하루에 4번 약을 먹었다. 어디서 이런 힘이 나왔을까? 설마 그가 정말 미인인가? 나는 손전등을 꺼냈다. 그의 얼굴을 비췄다. 노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오간이 뒤틀렸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의 손을 뿌리치고 어두운 복도로 뛰어들었다. 텔레비전 뒤로 달려갔다. 노유의 기이한 웃음소리. 그때 내 뒤에서 들렸다. 그런데 소리가 컸다. 웃음소리에 내가 불안해졌다. 나는 놀래보았다. 노유의 가죽이 찢어졌다. 이어서 긴 머리카락이 드러났다. 노유의 가죽이 조각조각 떨어지면서 나는 분명히 보았다. 노유의 가죽을 뒤집어 쓴 것이 바로 그 긴 머리 여자였다. 달빛을 이용하여 나는 여자의 얼굴을 분명히 보았다. 그 키가 크고 마른 모습. 바로 아이를 찾는 여자였다.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이 여자는 원래 내가 지하실에서 만난 것들과 한패였다. 손전등을 내려놓았다. 그것이 땅에 떨어졌다. 하지만 나는 주울 겨를이 없었다. 어둠 속에서 전력 질주했다. 숨을 죽였다. 어둠을 더듬어 기계 뒤에 숨었다. 심장이 가슴에서 튀어나올 것 같았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른다. 나는 희미하게 누군가 거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그 긴 머리 여자가 따라온 것이다. 내 눈은 서서히 어둠에 적응했다. 틈새로 들어오는 달빛을 통해 키 큰 사람의 그림자가 바닥에 떠올랐다. 벌레처럼 기어다녔다. 나는 숨도 크게 쉬지 못했다. 뇌는 빠르게 회전했다. 도망칠 방법을 생각했다. 배전실의 문은 이미 잠겨 있었다. 도망치려면 경비실 복도로 가야만 했다. 나는 몸을 숙였다. 천천히 발을 옮겼다. 복도에 다가가 도망치려고 했다. 그때 허리에 찬 무전기가 만져졌다. 벽 쪽으로 던졌다. 긴머리 여자가 소리를 감지했다. 갑자기 벽 쪽으로 덤벼들었다. 무겁게 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마음이 반쯤 식었다. 만약 이것이 내게 달려들었다면 나는 틀림없이 죽었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나는 기회를 찾았다. 나는 아무것도 신경 쓸 수 없었다. 발걸음을 재촉하여 복도를 향해 돌진했다. 나는 긴 머리 여자 옆을 빠르게 지나쳤다. 등에서 냉기가 올라왔다. 바로 복도로 들어가려는 순간. 그런데 내 휴대폰이 바로 그때 울렸다. 나는 이렇게 절망적인 적이 없었다. 휴대폰 화면이 갑자기 밝아졌다. 희미한 빛이 내 앞을 비추었다. 창백한 웃는 얼굴이 비쳤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무의식적으로 손에 든 도끼를 휘둘렀다. 그 얼굴을 향해 내리쳤다. 그는 몸을 피했다. 나는 맹렬히 복도로 뛰어들었다. 뒤에서는 무서운 추격하는 소리가 났다. 3m, 2m, 1m. 내 목에서 그 무언가를 느꼈다. 입에서 냉기를 뿜어냈다. 경비실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쾅 하고 문을 닫았다. 그리고 바람처럼 소리내며 아파트 밖으로 달려갔다. 내 정신이 이미 혼란스러워졌다. 아득히 문 앞이 보인다. 익숙한 차 한 대가 다가온다. 도시특별행동부의 차다. 그는 단지 입구에 멈췄다. 노란 방호복을 입은 남자 한 명이 차에서 내린다. 내가 넋이 나간 모습을 보고 눈살을 찌푸린다. 또 너냐?
나는 그들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 숨이 차서 위인은 위인이라고 말했다. 비록 방호막 너머였지만 그가 눈살을 찌푸린 게 확실히 느껴졌다. 그는 단지 안을 한번 살펴보고 나에게 말했다. 먼저 차에 타. 나는 급히 차에 탔다. 그 사람이 경비실 쪽으로 가는 것을 보며 나는 긴장하며 밖을 내다봤다. 몇 분이 지났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싸우는 소리도 없고 총소리도 없었다. 내 마음은 다시 불안해졌다. 그때 나는 한 가지 세부사항이 떠올랐다. 방금 그 사람은 아무 장비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았다. 이렇게 해서 그가 위인을 이길 수 있을까? 그가 이미 해를 입은 것은 아닐까? 내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한 장의 가면이 갑자기 차창 유리에 붙었다. 깜짝 놀랐다. 그 노란 방호복을 입은 사람이었다. 나는 그의 옷에 핏자국이 묻은 것을 보았다. 그는 나를 몇 번 쳐다보았다. 한마디 했다. 괜찮아. 먼저 나랑 본부로 가서 조사를 받아. 우리는 내가 오염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어.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 나는 급히 그에게 설명했다. 나는 내내 위인과 싸우고 있었다. 나는 또한 그들의 영상을 봤다. 그러다 갑자기 번뜩였다. 그에게 말했다. 맞아. 너희 그 영상에서 사람들이 나타날 때마다 보고 지점과 흰선이 있지 않았어? 너는 나를 사진 찍고 녹화할 수 있어. 있나 없나 확인하면 알잖아.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런 식별 방법은 지나치게 간단해. 너 먼저 흥분하지 마. 그냥 몇 가지 검사일 뿐이야. 말을 마치고 그는 내 옆에 앉았다. 운전석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했다. 일이 닥치자 더 변명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그저 그 두 사람이 나를 데려가도록 내버려둘 수밖에 없었다. 돌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아마 겸겸이와 그의 아버지를 만날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 나는 옆에 있는 남자에게 슬쩍 물어봤다. 남자는 방호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목소리는 냉랭했다. 가면 알게 될 거야.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계속 캐물었다. 그는 나를 무시했다. 차는 텅 빈 아무도 없는 길을 천천히 달리고 있었다. 차 안 두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분위기가 매우 침울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내 옆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이 노란색 방호복을 입은 남자. 그때 나는 그에게서 하나를 발견했다. 내 눈에 익은 번호 002. 잠깐. 예전에 첸첸집 침실로 들이닥친 두 명의 요원. 그중 하나가 바로 002가 아니냐. 나는 이상함을 느꼈다. 급히 뒤로 물러났다. 앞에서 운전하던 사람이 핸들을 꺾었다. 나는 선명하게 그의 팔에 새겨진 번호 003을 보았다. 그때 002가 나의 이상함을 알아챘다. 그가 갑자기 얼굴을 돌렸다. 다음 순간 창밖에 불빛이 비쳐 들어왔다. 002의 얼굴에 비춰졌다. 그의 이목구비는 이미 뒤틀려 있었다. 이번에 나는 완전히 놀라 기절했다. 내가 다시 깨어났을 때는 경비실이었다. 그때 내 핸드폰에 메시지가 떴다. 지금 전시에 긴급 메시지를 발표합니다. 이제 위인이 우리 시내에 잠입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위인은 인류를 해치지 않습니다. 만약 낯선 사람이 당신 집문을 두드리는 것을 발견하면 그들을 당신의 거처로 초대하세요. 그들과 친구가 되세요. 만약 당신과 똑같은 사람을 만나면 침착하세요. 당신은 자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에게 살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 주변 사람에게 이상이 생긴 것을 발견하면 얼굴이 일그러진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므로 무시하세요. 그들을 휴대폰으로 사진 찍거나 녹화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들을 화나게 할 것입니다. 낯선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면 시민 여러분께서는 사랑의식을 발휘하셔서 적극적으로 돌봐주세요. 위험에 처하면 저희 핫라인 번호로 전화하세요. 우리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여러분을 지켜보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여러분을 모방하겠습니다.
우리는 결국 여러분을 대체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여러분을 대체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여러분을 대체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긴급 메시지 알림을 청취해 주셔서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